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올해 제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학생 회장단을 맡게 될 후보자 친구들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저는 이번 학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우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호 1번 친구, 기호 1번 후보자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를 맡은 황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학생 전기후 부회장 후보 전종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후 부회장 후보 이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2학년 회장 후보 김영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부회장 후보 김영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정교부회장 조현성입니다. 네, 지금부터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순서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학생 선거관리위원회가 네이버 폼, 구글 폼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수렴한 질문들과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과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마지막 참가인들의 자유 질의를 통해서 이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던지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분들한테 질문합니다. 후보자분들이 생각하는 학생회가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와 그러한 본인 학생 회장이 된다면, 학생 부회장이 된다면 다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저희 학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고 또한 최대한 학생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학생들을 위하는 학생회를 지향하고요. 네, 학생 대표 자치 기구이자 한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기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하는 학생회가 되고 싶고요. 저희 포스터에도 있듯이 언제나 학생들 곁에는 이라는 저희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의 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 공약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약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1번 회장단에서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공약은 바로 학생회 게시판 설치인데요. 이 학생회 게시판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학생회 여러 활동들이나 무슨 캠페인 같은 것들을 알리면은 또 학생과의 소통도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약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후보자. 저희는 청바지 이벤트를 제일 추진하고 싶은데요. 3학년 형들이 곧 졸업이어서 졸업 전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 또한 의미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기호 1번 후보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호 1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공약과 지금의 현재의 공약에 대해서 변화한 점과 새로운 메리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실행하고 싶었던 공약이 있어 다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른 쓰레기장 추가 공약과 열람실 와이파이 시간 확대와 같은 새로운 공약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양심우산의 경우는 회수율이 문제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재배치를 한다면 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 양심 우산을 비 오는 기간에 일정 시간 동안만 열어서 학생회가 직접 대여를 주관을 하면서 직접 장부를 받고 그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한다면은 그 장부에 써 있는 학생에게 찾아가서 책임을 좀 물을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다음 질문입니다. 부고 토론회와 관련해서 이 자세한 세부 추진 계획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3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학교와 관련돼 있는 쟁점 또는 인공지능 윤리 같은 거나 산업 윤리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공약 중에서 그 인스타 활성화나 또 학생의 게시판 설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토론 대회를 좀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호 2번의 질문입니다. 현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방법과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해결했던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e스포츠 대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근데 와이파이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해결했던 방안은 그 e스포츠 대회를 준비했던 친구들과 차분히 어떻게 하면 더 제일 최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게 가장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대학 캠프와 관련해서 이 학교 성적과 그 졸업생 분들의 섭외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속히 말해서 스카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서울 주요 상위 대학에 간 형들과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여유 시간에 형들이 학교에 대해서 견학 가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본 다음에 그 연락을 해서 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공약을 추진하는 목적은 일단은 저희가 동기부여, 그 저희도 이런 인서울 주요 대학교나 스카이 이런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년별 학습 단톡방 개설과 이 관해서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실까요? 그 이제 학기 초에 정 부반장, 그 다음에 학년장, 부학년장을 통해서 각 학년별로 단톡방을 개설한 다음에 거기서 먼저 수행평가, 그다음 시험 일정을 공지하고 그다음에 각 학년별로 궁금한 점을 그다음에 학습하다가 궁금했던 점, 질문하고 싶은 점을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상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질의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먼저 기호 1번 후보자가 먼저 상대 측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고, 또한 그 다음에 기호 2번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좀 다들 아실 테지만 좀 미리 좀 질의할 때 주의사항을 먼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간 비방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질의 응답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과 답변은 확고하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자 먼저 질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세탁시설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이제 저희 기숙사 예산에서 쓰지 않는 비용,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 학생회 공약 이행비를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탁기나 건조기 추가 설치에 대한 공간은 저희가 그 세면대 비슷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옷이나 뭐 세탁 세제 이런 거를 거치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를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기호 2번 후보자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e스포츠 리그전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공약 검토할 때 e스포츠 리그전을 집에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e스포츠를 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이유는 집에서 진행하면 기기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대리 선수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당에서 공평하게 진행했던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코드 연결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면은 대리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저희는 이 규칙을 좀 엄격한 규칙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대리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아니면 또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면은 저희는 완전 그 대리가 걸린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의 참가권을 아예 박탈시켜버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규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될까요? 네, 하십시오. 그 대리 선수나 부정적인 문제는 답변이 되었는데 기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기기 형평성 같은 문제는 오히려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나 키보드로 하는 친구들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적응이 잘 돼서 저는 형평성 문제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편하고 아늑함을 느끼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기호 1번 후보자 질의하시면 됩니다. 학년별 학습 단톡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학년별 학습 단톡방에다가 학습과 관련된 내용,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학습과 관련되지 않고 게임이나 사담 같은 이상한 내용이 오고 갈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방안을 세우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부반장이나 학년장을 필두로 그 학년별 학습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그 친구들을 대표하는 그 학생인 만큼 그 친구들이 규칙을 따로 학년별로 제정하거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 따로 부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게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하십시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갖고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은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회도 그 일단은 정부반장, 학년장, 부학년장이 중심이긴 하지만 저희 학생회도 들어가서 좀 일종의 감시라고 하면은 좀 말이 어색하지만 약간 도움을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가 약간 잘못된 정보나 그런 게 오고 갈 경우 그런 것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상대 측 2번부터 다시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학생 탐구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행사가 제대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탐구 주제 발표 같은 경우는 탐구 주제 발표는 솔직히 여러 과목에서도 수행 평가나 또는 학기 말에 진도가 다 나갔을 때 하는 경우 생기부 쓰는 용도로 많이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 탐구 주제 발표는 뭔가 그런 과목들마다 하기 어려웠던 만약에 예산 부족이나 무슨 시설 부족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기 어려웠던 큰 프로젝트 같은 그런 주제 발표를 학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네, 진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네, 하십시오. 네, 작년에 저희 학생회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인 샛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는데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이유를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만약에 선출이 되신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게시판 설치 다음으로 제일 최우선적으로 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학생의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서 살짝 지원을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1번 후보자 네, 질의하십시오.
그 기숙사 지문 인식기를 설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기숙사 지문 인식기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이유는 그 저번 공약 검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은 인체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학기 초에 받는 개인정보 활용 수집 동의서를 네이버나 구글 폼으로 받아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없애고, 또 저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4층에 한 대, 그다음에 3층에 한 대, 그다음 2층 구간 신관 각각 한 대씩 놔서 4대. 그 인터넷에 비용을 찾아보면 약 5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50만 원을 그 24년 2학기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24년 공약 이행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하다면 기숙사비도 기숙사 사관부장님과 합의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렇다면 아침 조회 때 이걸 사용한다는 소리신가요? 네. 아침 조회 때 지문 인식을 찍어서 그 사용하신다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지금도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이 많은데 이걸 설치한다면 아침을 더 많이 안 먹는 학생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담 사관 선생님이 아침 점호를 진행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문 인식기가 설치되면 하실 그 맡으신 임무가 없으시니까 친구들이 아침을 먹으러 가는지 아니면 안 먹는다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역할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동의서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친구는 평소에 하던 대로 아침에 나와서 점을 받나요? 친구들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은 그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전담 사관님께서 그 아침 점호가 안 하니까 그게 소수잖아요. 다수가 아니라 그 소수를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기호 2번 후보자 질의하십시오. 열람실 와이파이 시간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열람실 와이파이 시간이 새벽 1시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실도 새벽 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시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시험 기간에는 확실히 그 와이파이 1시라는 시간이 적은 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3시 또는 2시쯤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더 확대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또한 이거는 정성호 사관 선생님과 합의된 공약이기 때문에 실행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그 시행 여부보다 인터넷실이 2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굳이 열람실까지 와이파이 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실이 원래 용도가 학생들끼리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은 같이 학습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인강을 할 분위기가 살짝 나지가 않거든요. 지금 너무 학습을 같이 한다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강을 못 듣고 집중을 못 하겠다는 학생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더 조용한 기숙사 열람실에서 와이파이를 확대해서 인강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그런 강의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그 기호 1번 공약이 기숙사 규칙 제정이 있는데, 그 방금 2층 인터넷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2층 인터넷실이 소란스러운 데 대한 규칙도 제정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벌점 제도가 솔직히 제가 봐서는 잘 운영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칙 제정을 할 때 벌점 제도는 그대로 냅두되 저희가 좀 처벌 같은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벌점이 일정 이상 정도 쌓인다면은 그 벌점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그 영어실에
영어실을 일요일 날 기사를 해서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세탁실 같은 거를 빗자루질을 하거나 청소를 한다던가라는 그러한 처벌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럼 기호 1번 후보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 대학 캠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후보자님이 아시는 선배님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보자님이 연락을 취해서 저희 미리 스케줄을 받아놓은 선배님들은 한 명이나 두 명인데 만약에 저희 학생들 신청자 쪽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지난 서울대 캠프 때도 그랬듯이 신청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인원을 정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선배님들이 아무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선배님들과 연락해서 하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공약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대학 캠프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학 캠프 기회 확대는 제가 현 학생회 부회장일 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대학 캠프 기회를 확대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기호 2번 후보자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기호 1번 공약이 축제 프로그램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축제 프로그램은 시간이 부족해서 모으고 모아서 또 각각 적재적소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를 개편해서 어떤 일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할 진행이고요. 일단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건 저희가 각 반별로 무대를 준비해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사를 선생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심사를 하면 더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기숙사 체육대회 때 했던 복면가왕 그런 거 같은 것도 좀 하면 축제를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을 개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꾸고 싶었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작년에 그 반들 무대를 보면은 제목이 합창대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합창대회를 한 게 아니라 무슨 그냥 춤을 따로 춘 반도 있었고 또는 뮤지컬을 준비한 반도 있었는데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는 합창이 아닌데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고 그러고자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1번 후보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면 됩니다. 그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공약을 보시면은 이 펜스를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실 건가요? 이제 애플 펜슬이나 좀 고가의 장비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뭐 볼펜, 지우개 아니면 교과서 이런 부분은 도서관과 협의해서 아니, 운동장에 펜스 추가하는. 펜슬이라고 들었습니다. 운동장의 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많이 빠져서 친구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불만을 들어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건의를 드리는 목적으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운동장을 보시면 오른쪽 그 정문 기준으로 그 차가 들어오는 정문 기준으로 오른쪽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왼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공이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기호 1번 후보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2번 후보자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호 1번 공약에 리그전 강화가 있습니다. 그 리그전 강화에 대해서 공약을 검토할 때 10월과 11월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리그전에 10월과 11월에 하지 않은 이유는 춥고 운동장 등 환경이 좋지 않아서 경기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실내에서 한다고 해도 하는데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경기가
복수적으로 다수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생각해 본 바로는요. 저희가 그 추워서 땅이 얼어서 어는 문제를 지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갖고 일부러 저기 밖에 있는 족구장이나 농구 코트 같은 그런 얼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일정이 좀 짧고 모자란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리그전을 토너먼트로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현재.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열람실 와이파이 시간 확대에서 인터넷실에서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고 또 시끄럽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인터넷을 써야 하는 빈도가 늘어나서 열람실의 와이파이 시간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확대된 인터넷 시간에 새벽에 자지 않고 뭐 다른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열람실에서 다른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면학 분위기를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가 이 공약에 나왔다시피 공약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공약들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먼저 저희 기숙사에 있는 사생장들과 먼저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이나 또 방안 같은 거를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질의가 끝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조금 더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성관에서 준비했던 질문을 좀 축약을 했던 거였는데요. 하나 몇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양측 후보자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그런 관련된 학생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험 시간 투표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험 시간 투표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랑 목적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험 시간 투표제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하십시오. 일단은 2학년의 예시를 들면 시험 시간표를 약간 이과 쪽을 편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문과반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과 스케줄을 다 여쭤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다음에 그 세 가지 안을 투표를 한 다음에 그 가장 많이 나온 순으로 저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보태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좀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과목을 하나하나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스케줄에 맞춘 시간표 후보안들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말했던 학생의 게시판에 같은 데다가 붙여서 투표를 받은 다음에 제일 많은 학생들의 득표수를 얻은 후보안이 그나마 학생들에게 더 편하고 좀 그런 부담이 되지 않는 시간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여서 저희는 그 시간표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네, 2번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목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일단 1번 후보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2학년의 경우 이과 편향적인 시간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의 자율성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간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정은 시험 시간표를 3개를 추려서 투표를 받아서 시험 시간표를 선정하는 방식은 기호 1번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1번 후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의 부서 개편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생회를 3가지 부서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회 부서를 3가지로 놓고 그 부서에 대한 부원들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관련된 안건 같은 경우를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서 그 회의를 하여서 방안을 도출하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후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기숙사 점호 방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기숙사 지문 인식기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약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인원 점검과 인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원 점검과 파악에 대해서 용이하다. 이거는 와닿으실 텐데요.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존중한다. 이거를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예시를 들자면 저희 기숙사 내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10분 이상 기다리는 친구는 이제 기숙사 지문 인식기가 설치된다면 아침을 일찍 먹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또 늦게 일어나 점호가 빠듯한 친구들은 점호 과정이 간단해져서 이 친구들 또한 자거나 아니면 바로 샤워를 하거나 또 시간이 자유자재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관위 질문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아까 마지막 순서였던 참관인 질문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혹시 참관인 중에서 질의응답 진행하고자 하는 분 계실까요? 네. 그 기후 이번 공약에서 계속 돼가지고 지문인식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총 4국어로 나온다 하셨잖아요. 4층, 2층, 10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충 기숙사 이번 말에도 지금 2학년만 70명에다가 곱하기 3을 한 210명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아침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복도에서 하게 됐는데 오히려 다 자고 싶은 친구들이나 뭔가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고 웅성웅성거려서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는 모든 다양한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 일어났을 때 바로 지문 인식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 하고 싶은 시각에 인식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원 파악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금 기상송을 틀어주는 시간이 한 6시 50 한 6, 7분에서 7시 10분까지인데요. 그 10 몇 분 동안 바로 일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7시 10분에 맞춰서 일어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다음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끊어서 오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과몰림 이런 사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관인 중에서 더 질의응답 해보고 네, 하십시오. 그 기호 2번 공약 중에요. 기숙사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더 설치한다는 공약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숙사 그 세탁실에 세면대 같은 부분을 뭐 제거를 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세탁기를 설치한다 하셨는데 그걸 제거하게 되면 제거 비용도 비용인데 그 기숙사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잖아요.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이게 한 번에 일처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과 얘기가 되는 부분인지. 예, 일단 전담 사감생과 얘기는 마쳤고 지금 그 사감부장 선생님과는 얘기 중인 사항인데 이 공약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금 층과 학년의 구분 없이 친구들이 세탁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세탁물이 섞이고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해서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그 대가 비용을 고려해 보면 목적이 더 큰 비용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의하십시오. 기호 1번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기숙사 1회 응가제를 축소한다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가 홍보인 것도 그렇고 기숙형 자율학교라고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숙사 있는 이유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6시간 축소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연락실 쪽도 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습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가 저희 자율학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고 저희는 그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공약을 내세운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이 공약을 바로 시행하지도 않고 일단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학생들이 잘 적응하면은 그때 또 사감 선생님과 또는 사생장들과 논의를 해서 이 공약을 영구히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단할 것인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혼잡 같은 그런 문제를 예상하셨는데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 문제를 예상하고 저희 규칙 제정이라는 공약을 또 따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은 참관인 하겠습니다. 네, 참관인 중에서 더 추가 질의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하십시오. 기호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3학년 화장실에서 그 변기가 두 개 있다는 그 뭐냐 비대로 바꾸시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저희 공약을 보시면 비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푸세식 변기를 그 양변기로 바꾸는 공약입니다. 그 지금 현재 시대와 맞지 않게 푸세식 즉 앉아서 보는 변기가 3학년동 그다음에 1학년동에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자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또 참관인 중에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분 계실까요? 없으면 이제 간담회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 의견 있는 분 계실까요? 계신가요? 그러면 간담회를 좀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들 오늘 와주신 참관인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보자분들 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다들 선거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